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그 전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세종시 2-1 생활권의 다정동 가온마을이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단지였고요. 두 번째 높았던 단지가 세종시 3-3 생활권에 있는 새샘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샘마을에서 근무하시는 여기 중개소장님과 같이 한번 새샘마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에 있는 행복한 우리집 부동산 서은영입니다. 행복한 우리 집. 상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샘마을. 그거 혹시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네. 1년 동안 2022년도 거래량을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거래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가온마을 1단지, 새샘마을 2단지 이렇게 그 동마다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이 높은 랭킹을 보다 보니까 소담동하고 그다음에 가온마을 다정동이더라고요. 네. 그 다정동 같은 경우는 그 다정동에 계신 소장님과 통화를 해보고 이제 같이 영상을 찍어 보니 이제 새롬동이 올라갈 때 다정동 거래량이 좀 많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량이 이제 힘을 받아서 다시 많이 팔리고 금액도 좀 낮게 팔리고 했던 것 같고 새샘마을은 도대체 거래량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새샘마을은 거래량이 좀 많았던 이유가 작년에 특별히 이제 새샘마을 2단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임대주택에서 네네네.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게 전환을 해서 다 주인을 분양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분들이 5년 동안 얼마나 살다가 네. 전세나 아니면 매매를 다 하셨어요. 예. 많이. 예. 그때 거기에 2단지에 이제 거래량이 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다. 그 한양 수자인 거기 아파트 와이드시티가 네. 그랬네요. 임대 아파트였다가 5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분양 가격이 1억 6천대였던 것 같아요. 네. 25평형으로 본다고 하면 네, 그렇죠. 그 물량은 분양 전환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는 거주 요건을 채워준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전환되자마자 5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다시 팔고 네, 뭐 그렇죠. 주변으로 갈아타거나 하면서 소담동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보통 그 단지에서 거기 다른 단지 그 근처에서 보통 갈아타거든요. 그 네. 평형으로. 네, 그랬겠네. 25평이 팔리고 그다음에 또 34 84로 평이나 갈아타고. 84, 네. 그렇게 가지고서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조사하면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소담동 새샘마을의 실거래가를 지금 조사를 해 오셨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일단 22년에 그 한 해의 실거래 수가 매매가 194개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로 해서 임대는 네. 1459세대가 네.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여기 전세 월세에서 좀 조금 이제 빼야 될 것들은 이제 4단지를 좀 빼야 돼요. 4단지요? 예, 4단지는 이제 임대 네.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대 수가 좀 되게 많이 돼서 한 747세대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빼면 이제 많이 줄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전세 임대가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은 거예요. 임대. 그리고 소담동이 전체가 몇 세대였죠? 소담동이 전체가 한 8,500세대 정도 돼요. 8,500세대에서 대략 거의 한 194, 거의 한 200세대가 이제 거래 신고가 됐고, 임대는 기본적으로 한 700세대 빠지니까 뭐 한 700세대 정도 네, 거래가 그렇죠, 됐고, 그렇죠. 그랬구나. 8,500세대? 네. 그러면 혹시 타입별로 지금 조사해 오신 거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타입별로 이제 2022년 타입별로 제가 이제 조사를 매매 아니 이제 임대별로 따로 네. 전월세로 따로 이제 실거래 신고한 거 보고서 네. 이제 뽑아봤는데요. 네. 이제 보통 60제곱미터 이하면 25평이잖아요. 네네네. 그건 한 이제 100세대는 조금 안 되게 94세대 정도 거래됐고요. 네네. 그다음 한 34평 60초가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81세대 정도 됐어요. 보통 예. 한 34평, 35평 정도 네네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위평수는 85제곱미터 초과해서 102제곱미터 이하면 보통 한 98, 그러니까 38평? 네. 뭐 그 정도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건 22년 14개 정도. 네. 예.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대형 평수죠. 그거는 5세대 정도 이루어졌어요. 매매.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원래 대형 평수 거래량이 좀 많이 주는데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영향을 좀 받기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조사해 오신 것 중에 전월세 타입별로 거래량을 또 조사해 오셨네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22년에 이제 타입별로 전월세 이제 실거래량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5평 60제곱미터 이하 이제 25평이죠 보통. 네. 그러면 아까 그 4단지 네. 임대 아파트 빼고 그러면 317세대 정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34평 그 정도. 네. 예, 거기 한 34평이나 27평 네. 이 정도 되는 거는 272세대. 네. 네,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38평에서 그 조금 위에 단계는 한 88세대 정도 됐고요. 네. 조금 큰 평수들은 뭐 한 30, 그 위에 큰 평수 31개 정도 됐어요. 그리고 확실히 거래량이 좀 주니까 전세 가격이 좀 빠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은데 삼생활권의 소담동 전세 가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가격 매매 거래량이 확실히 줄면 네. 어쨌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2023년도에도 지금 1월이 거의 다 지나갔죠? 맞아. 예, 그러면 네. 1월 달에는 혹시 매매량 어떻게 되는지 네, 혹시 그쳐나도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네. 너무 이제 가격이 급락도 하고 워낙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작년 1월이나 올해 이제 23년 1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한 달 동안은 도대체 거래량이 어떨까? 네. 이제 가격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궁금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2022년에는 실거래량이 20세대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3년 1월에는 현재 이제 실거래가 뜬 게 18개인데 현재 거래 신고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아. 네, 1월로 따지면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죠. 작년 22년 1월. 아, 보다는 그러면 스타트가 출발이 좋네요. 네, 출발 좋죠. 22년도 거래량 네. 없어 부동산도 손가락 빨아가지고 저도 손가락 없어졌다 소리 계속 농담 삼아 진담 삼아 네. 했던 것 같은데 23년도 1월달 들어서는 거래량이 22년도보다는 월등히는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 특히 네. 소담동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세종시 전체의 거래량이 좀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전월세 거래량도 좀 그러면 많이 늘었나요?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월세 거래량은 이제 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거의 좀 비슷해요. 아, 비슷한 예, 예. 수준이구나. 뭐 작년에 거 보니까 한 네. 50세대 좀 안 되게 46세대 정도 됐고요. 네. 올해 1월에 이제 따져보면 아직은 이것도 뭐 실거래가 안 돼. 그래도 전월세는 그때그때 네네네. 네, 거기 우리가 신고 종료시키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계속 뜬 게 반영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네네. 근데 34개 정도 되니까 네. 조금은 떨어졌어요. 네. 전세 안 살고 매수들 하셨군요.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게요. 네. 유난히 좀 월세가 좀 많아요. 아, 월세가 거래량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물건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월세량이 좀 작은 평수는 월세로 많이 갔어요. 아, 월세로 거래량이 많아졌다. 네. 그 이유는 저도 나성동의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소유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2022년도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줄기도 했고 전세량이 줄기도 했지만 뭐가 들어가냐 금리가 올라다 보니까 네. 대출 상환을 하는 그 원금 상환과 같이 맞물린 분들은 조금 상환 금액이나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솔루션으로 제가 안내해드렸던 게 전세를 내놓고 그걸 대출을 상환하고 내가 월세로 내려 타자 그러면서 몸테크를 많이 제가 권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아. 그런 영향력도 있었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많이 거래되는 상황이 이제 소담동도 그랬겠지만 기타 지역들도 많이 그랬던 게 저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단지별 뭐 매매 거래가 와 지금 소담동 세셋마을 같은 경우는 세종시 3생활권 중에 3생활권은요 3-1생활권, 3-2생활권, 3-3생활권 이렇게 3개의 생활권이 있습니다. 3-1생활권은 대평동, 3-2생활권
생활권은 보람동, 3-3 생활권은 소담동인데 오늘 소담동이 총 9개 단지가 있네요. 네, 9개 단지예요. 총 아까 8,500세대. 네. 9개 단지. 근데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조사해 오신 게 단지별로 실거래가 2022년도 실거래가를 또 따로 조사해 오셨네요. 단지별로 지금 보시면 1단지가 세셋마을 1단지가 중흥 에드마크. 예, 거래량이 예, 21개 세대고요. 네. 중흥 에듀마크는 좀 큰 평수 위주, 그러니까 34평부터 네. 좀 큰 평까지 중대형 있어서. 단지구나. 네, 중대형 단지죠. 예, 그렇게 되구나.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2단지가 이제 네. 예, 55세대인데 아까 말했듯이 2단지 한양수자 2단지는 임대 전환이 돼서 예. 예, 분양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좀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예, 3단지가 네, 3단지는 이제 거기도 예. 34평부터 있는 단지거든요. 거기도 예, 중대형이군요. 예, 네. 네. 4단지는 없고 임대니까 5단지가 네, 5단지가 이제 거기가 25평, 34평 이렇게 LCT. 있어요. 예, LCT가 네네네네. 거기에 17세대 정도 이루어졌어요. 6단지는 6단지가 이제 모아 미래 6단지 펜타일스였죠. 펜타일스. 네, 네, 예, 펜타일스였어요. 네. 거기가 좀 세대 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몇 세대 좀 1600세대가 네, 네, 됐죠. 네. 예. 그리고 작은 평수부터 해서 예. 34평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가 유난히 제가 이제 이걸 딱 뽑아 보니까 네. 거래 매매 거래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네. 전세 월세 임대도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유난히 많이 거래가 됐어요. 펜타일스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급을 했고요. LH 공급은 공공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84 초과 물량이 없었고 제일 대형 평수가 85제곱미터 이상이는 없어서 이하 평형으로 구성이 됐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59하고 74하고 84하고 그렇게 잡혀서 한참 저도 입주장 할 때 전월세 좀 계약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현대일스테이트는 주상복합 7, 8단지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요때는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10개 정도 되고 네. 초창기 때 또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지금 네, 좀 네, 네, 내렸지만 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네. 10개 단 세대밖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9단지가 중흥 리버브 완. 네, 네네. 그렇죠. 중흥 리버뷰 완인데 거기 네. 13개 세대예요. 아. 네, 거기도 좋죠. 뭐 금강 수변공원이라서 여기 모아 미래도 3단지하고 네. 예, 중흥 리버뷰하고 이런 데는 좀 사람들이 네. 많이 그쵸. 선호. 3생활권과 4생활권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이유는 리버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강의 주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난히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강뷰를 보면서 거주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서 세종시 나성동 같은 경우는 수목원과 금강뷰가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여기 3생활권은 세셋마을 같은 경우도 살짝 서양의 기운 남향으로 포진돼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소형 평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단지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고요. 세셋마을에서도 가장 랭킹을 달리고 있는 게 6단지에 있는 펜타힐스가 61세대가 거래가 돼서 1번은 61세대인 펜타힐스, 2번은 아까 한양수잔 2단지 임대에서 분양 전환된 임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강뷰가 보이는 모아 리버뷰와 한양 LCT가 17세대씩 해가지고서 세셋마을에 내가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다 하시면 거래량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금액이 좀 저렴한 것도 영향력이 있고 네, 그만큼 그렇죠. 주변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매매와 전월세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매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훨씬 수요나 리버 그쪽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022년도에 아파트 지3생활권의 세셋마을에서 가장 최고가 단지 84 기준으로는 얼마였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잖아도 이제 34평 기준으로 네. 제가 보니까 작년 1월, 네네. 22년 1월 그 초창기 때 거래되는 게 가장 좀 가격이 제일 높고요. 네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네네네. 아무래도 내려갔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34평 최저가는 이제 직거래에는 다 이제 제외시키고요. 연고가 있어서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싸다고 판단하고요. 네. 예, 이제 중개거래 한 걸로 보면은 1층이 네. 역시 쌌어요. 6단지. 네. 거의 거래가 많이 해서 3억 2천에 네. 예, 거래가 됐죠. 정말 싸게 거래됐죠. 저렴하게 거래된 게 그 정도 가격 선으로. 와, 그랬구나. 그러니까 세셋마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들이 4억대 미만도 거래된 게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요건 25평이에요. 참. 요거는 3억 2천짜리는. 25평이에요. 네, 예, 그건 잘 뽑은 거는. 그러면 네. 84제곱미터의 최저 가격은 5억 2천이었고요. 네. 최고 가격은 이제 1월부터 2022년도 1월부터 이제 가격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8억 2천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됐다는 게 보여지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세셋마을 아파트들의 장점, 와 세셋마을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세셋마을에 오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네, 이제 세셋마을에 오면 이제 엄청 쾌적해요. 그리고 그래서 금강 수변공원도 이제 산책하기도 좋아해서 네. 거기 또 그 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단 교통도 편리하고. 네. 예, 교통이 편리해서 이제 오송이나 네. 대전, 네. 천안 쪽으로 이제 네. 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에서 수변공원도 있지만 제가 있는 이제 세셋마을 1단지 아파트는 네. 거기는 주차 공간이 1.51세대, 1세대당. 그래 엄청 넓어서 특별히 주차하는데 힘드신 분들은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부지가 넓은 거에 비해서 네. 세대수가 되게 적어요. 네. 네, 그래서 저밀 아파트라서 네. 굉장히 여름에는 뭐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따뜻하고 네.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교통 일단 외곽 순환도로를 바로 그 옆에서 탈 수 있어서 네. 예, 거기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단지랑 3단지도 있지만 저희 1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형 네. 평수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들이 큰 평수 34평이나 38평이나 뭐 대형 평수로 네. 갈아타고 싶어 할 때는 꼭 저희 단지를 되게 찾아요. 1단지를 선호해요. 요 단지로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 타죠. 그랬구나. 그래서 세셋마을 1단지가 중흥 에듀 마크. 마크였었죠. 네, 네. 에듀 마크가 세종에서는 중흥이 참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건설사 브랜드인 중흥과 그 아파트 브랜드명 닉네임 중에 에듀 마크, 거기가 대형 단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소형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거기에 소형을 매도하고 평형으로 갈아타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향이 잡힐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세셋마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또 일단 이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이고요. 뭐 영광까지.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네. 이렇게 찍는 것도 처음이라고 좀 떨리기도 하고 네, 또 준비도 네, 네. 너무 안 돼서 네. 민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이렇게 촬영해 주신다는 것도 저도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뭐 제가 이렇게 채널에 출연시켜가지고서 뭐 이런 저기는 없는데 제가 그 단지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울러서 겉으로 아는 내용보다는 단지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황 이런 게 더 오히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그러면 세셋마을의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 세셋마을 분위기가 네. 일단은 급매물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쵸. 네. 예. 그러면서 네. 사실은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금액도 조금 상향이 네. 되고 있구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실거래 가격에 적용된 거래량을 분석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뭐 아직도 멀었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신데 저희들은 주관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대전이라든가 저쪽 청주 쪽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세종시 세셋마을을 한 번 정도는 보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삼생활권, 도시 행정을 어우르는 생활권이고요. 삼생활권인 도시 행정을 어우리면서 금강뷰와 같이 맞닿아서 삼생활권 수요도 많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가면 갈수록 수변공원을 굉장히 쾌적하고 산책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우르는 세셋마을의 이야기 참 잘 들었고요. 다음에 혹시 또 네. 좋은 소식이 있거나 또 랭킹에 합류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꼭 초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세셋마을에서 와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언제든지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세셋마을의 마크, 중흥 세셈 1단지 중흥 에듀마크에 근무하시는 행복한 부동산 서은영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고요. 예, 행복한 우리 집 부동산 서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